징계위원장의 언론 인터뷰 얘기와 윤 총장 출마 방지법 얘기 있는데 하나하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자신의 징계위에는 출석하지 않은 윤석열 총장인데요. 그런데 저녁 6시쯤 그가 참모도 없이 홀로 찾은 곳은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40년 지기의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오늘 징계위 과정에 대해서는 윤 총장의 어떤 들으시거나 하시는 말씀이 있으신가요? 지금 진행되는 절차는 말씀드렸고요.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저희한테 특별한 말씀은 안 하시고 중간중간 진행되는 상황을 알고 계시고요. 기본적으로 총장님은 저희 변호인들한테 어쨌든 최선을 다해달라고 하시는 당부가 기본 입장이십니다. 최선을 다해달라 이렇게 변호인께 얘기를 하고 변호인에게. 이현정 의원님. 네.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준비를 했지만 윤 총장이 어제 징계위 당일 저녁에 40년 지기 빈소에서 소주잔을 기울였다. 좀 어떤 내막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마 그 뉴스 통해 다 보셨을 때 테슬라 그 전기차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거기에 이제 대리운전사는 이제 살아났고 또 여기 옆에 앉았던 이제 차주 같은 경우는 이제 사망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망한 분이 윤 총장의 아주 절친한 친구였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국내 4대 로펌 중에 한 로펌의 대표 변호사를 하고 있었고 또 고등학교, 대학교 아주 동기동창입니다. 그러니까 충암고를 나왔고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윤 총장은 사실은 구수를 했거든요. 이 사법고시를.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일찍이 이제 그 사법시험에 돼서 일찍이 법조인 생활에 들어섰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갑작스럽게 이 사건을 접하면서 윤 총장이 이제 상가를 찾았는데 본인도 굉장한 상심이 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윤 총장이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동기면서도 그동안 굉장히 친밀하게 지내왔던 친구라고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이 본인의 정말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친구의 급작스러운 비보를 받고 어제 또 이 충암고 동문들이 많이 왔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동문들이 또 많이 또 힘을 줬다고 합니다. 윤 총장이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충암고 출신들 동문들끼리 와서 이런 술잔을 나누면서 윤 총장이 사실은 이 사건 있고 난 다음에 거의 술을 입에 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항상 어떤 긴장 속에 살아야 하니까. 근데 이제 어제는 같은 경우는 술잔도 좀 나누고 또 많은 동료들이 또 힘도 주고 그랬다고 그래요. 아무래도 본인이 심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그동안 의지를 해왔던 친구가 또 이렇게 급작스럽게 갔기 때문에 굉장히 착잡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징계위 대신 40년 지기의 빈소를 찾았던 윤 총장인데 그럼 이제 좀 더 핵심 얘기를 해볼까요? 어제 윤 총장 징계위에서는요. 핵심 쟁점인 이 판사 문건 의혹만큼 이 징계 사유도 논쟁이 됐습니다. 과거 윤 총장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대통령 후보로 여론조사가 이루어졌거든요. 임기하시거나 정치하시거나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방법에는 네. 글쎄, 그건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오늘도 대권 후보 1위로 등극을 했는데요. 그냥 사퇴하고 정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정치 얘기잖아요. 김근식 교수님. 네. 사실 어제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징계위가 열리자마자 판사 문건 의혹 징계 사유 갖고 세게 붙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거 못지않게 여기 보이면 오늘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징계위원장이 총장이 왜 대선 주자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름을 빼달라고 하지 않냐? 왜 정치를 안 한다고 하지 않냐? 안나 이거에 대해서 윤 총장 측에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앙일보 보도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어제는 처음에 서로 간에 이제 합을 겨루면서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절차상의 문제, 그다음에 기피 신청, 그다음에 증인 신청에 이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렇지만 그래도 장시간 지속된 징계위 회의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제가 볼 때는 가장 관건이 되는 건 판사 문건이었으로 예상이 됐습니다만 의외로 그 정한중 징계위원장 입에서는 이 윤석열 총장의 정치에 관련된 이야기, 정치 개입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를 했다는 게 지금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저 이야기는 사실은 추미애 장관이 직무 배제하고 징계 착수했던 6가지 혐의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고 검찰총장으로서의 신망을 상실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징계 사유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전체적인 사유 중에서는 가장 후순위에 있는 사유입니다만 아마도 정한중 위원장 입장에서는 저게 국민들에게는 가장 어필할 수 있는 사유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가오기가 쉽거든요.
금방도 앵커가 화면 보여주셨습니다만 화면에 분명히 그 이야기가 있었고, 그러니까 정치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정치를 또 안 한다고 부인하지 않았다는 그 장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도 징계를 강행하는 쪽에서는 저것이 국민들한테 정치하는 검사다, 정치 검찰이다, 이걸로 각을 세워서 프레임을 짜는데 유리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예. 아마도 어제 나왔던 이야기는 그 과정에서 주고받는 의견 교환이었을 거고, 기피 신청과 증인 신청이 주된 노력이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있을 본격적인 증인 진술, 그리고 이제 징계 절차에 대한 공방이 진행되면 판사 문건에 대한 이야기 플러스 이 정치 검찰에 대한 이야기도, 윤석열 총장의 정치 활동에 대한 이야기도 본격적으로 공방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정한중 위원장이 법률가 때문에 저보다 헌법을 더 잘하실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헌법에 우리가 양심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예. 자, 윤 총장이 예를 들어서 정책 중립을 요구하는 검찰총장이 있습니다. 그럼 본인이 정치를 하겠다든지 내가 민주당을 지지한다든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그런 말 한마디로 했으면 당연히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 중립을 위반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명시적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윤 총장이 지금까지 정치를 한번 한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의 이 징계는 검찰총장 윤석열에 대한 징계입니다. 인간 윤석열에 대한 징계가 아닙니다. 자, 근데 지금 정한중 위원장은 자꾸 인간 이 윤석열에 대한 징계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이건 윤 총장이 대답할 의무도 없고 물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윤 총장이 끝나고 나서 정치를 하건 말건 그건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이 징계회의가 물어야 될 건 뭐냐면 당신이 왜 재임 중에 정치적 발언과 정치적인 어떤 행위를 했는가에 대한 것은 물어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 말을 했다면. 그렇죠. 그걸 물어서 징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왜 여론조사 기관에 이름 빼달라고 하지 않나? 두 차례나 윤 총장이 자기 이름 빼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매일같이 언론사에 전화해서 오늘 혹시 하시면 저희 이름 빼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정치를 왜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거는 개인의 자유죠. 저한테 지금 앵커가 왜 정치 안 하십니까? 물으면 제가 지금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거든요. 저한테는 알려주셔야죠. 그러니까 뭐 따로 알려주지만 예를 들어서 윤 총장한테 그거를 물어서 답변을 해야 될 아무런 이런 권한과 의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묻는 거는 저는 월권이라고 봅니다. 월권이다. 이도혜 변호사님. 예. 뭐 물론 윤 총장 측이 바로 얘기를 했어요. 수차례 요청을 했고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름 빼달라고 했더니 빼주지 않았다. 총장이 정치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러면 핵심은 이게 지금 판사 문건만큼이나 중요한 이 징계 사유라서 징계위에서 징계위원장이 이를 말한 게 적절한지 아닌지 뭐 이걸 좀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마 윤석열 총장 측의 변호사들이 녹음하자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녹음이 돼서 지금도 이제 내용이 나온 거지만 이렇게 쓸 때 법조인으로서 정말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제 의문이 좀 드는 게요. 그 정한중 그 교수도 위원장 직무대리도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아니 정치를 하겠다고 정치를 안 하겠다고 말 안 한 게 어떻게 징계 사유가 되냐. 징계 사유는 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예. 그럼 거기 어디에 해당이 되냐. 그러니까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했어요. 근데 정치를 말씀하신 것처럼 양심의 자유에 이제 헌법상 이제 그 기본권에도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아니 정치를 안 하겠다고 얘기를 안 한 게 어떻게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분이 윤석열 총장한테 참 독특한 총장이라 그랬는데 법조인들이 보기에는 위원장 직무대리 교수님이 아주 독특한 법조인이 아닌가 싶고요. 제 생각엔 이 녹음을 하든 아니면 얘기가 이렇게 나오든 위원장 직무대리가 이분이 언론 인터뷰를 좋아하셔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이 자꾸 나오는데 그러면 아까 이제 저희가 이제 3대 1이 될 거냐 2대 2가 될 거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만 뭐 위원장 직무대리의 생각은 거의 나온 것 같아요. 안진 교수님 생각은 잘 모르겠고 이용구 차관은 차관으로 임명된 것부터 저희가 예단을 가질 수 있지만 예. 근데 지금 이 신성식 검사장은 제 생각엔 자기가 말한 발언이 녹음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언론에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법조인들은 이걸로 직권 남용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면서 더 조심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개인적인 예측과 전망으로 좀 받아들이겠습니다. 최 교수님. 네. 이도혜 변호사님 짧게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징계위원장이 참 많은 말을 해서 여기 보면 윤 총장이 참 독특한 총장이다. 본인은 뭐 법률과 증거에서 판단할 것이다. 해임 단정하지 말라. 추장관과 개인적인 인연도 없다. 이건 원론적인 얘기인데
이 독특한 총장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요? 독특한 총장이라는 표현이 뭐 이 해석하는 사람에 있어서 약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위원장 입장에서 독특한 총장이라 함은 총장이 재임 기간에 이렇게 대통령 대선 후보에 오르면서 여론조사에 어떤 1, 2위를 다투는 이런 위치까지 간 것도 독특한 총장의 모습이죠. 또 일반적으로 검찰총장들이 징계위원회 회부되는 순간 모두 다 항의하면서 옷을 벗고 나갔어요. 근데 윤 총장은 그러지 않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저는 상징하는 거라고 봐요. 그게 뭐 좋고 나쁘고의 문제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검찰총장이 예전의 검찰총장과 다른 형태의 검찰총장이라 하는 점을 강조하기 독특한 총장이라는 표현을 쓴 거라고 저는 보고 이게 뭐 총장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비하를 하거나 그런 의도가 저는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데 또 일각에서는 네. 굳이 징계위원장이 징계를 앞두고 총장 앞에 수식어를 좀 주관적 표현을 쓴 게 좀 적절한가 뭐 이런 그렇지. 얘기도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해 그런 부분은 부적절해요. 저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냥 와서 본인이 할 얘기만 하고 가능한 인터뷰를 안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윤 위원장이라는 분이 자꾸 나와 저런 얘기를 하시면 저게 이제 구설수에 오르고 또 언론에 보도가 되면 괜히 의도와 관계없이 다른 해석을 낳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런 표현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나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 표현은 아마 그런 의도로 했을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참 독특한 총장이다. 뭐 어떤 의미인지 글쎄요. 15일 다음 주 화요일 징계위에서도 여러 가지 면면들이 드러나겠죠. 징계위 당시 분위기도 이렇게 조금씩 전해지면서 과연 징계 수위가 도대체 어떻게 나오실까가 큰 관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권에서는 지금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점쟁이는 아니라서요. 뭐라고 판단하기 어렵지만 일단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돌입했다는 거를 봤을 때는 징계를 요구한 장관의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중징계 사안이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정직 이상의 그런 징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박주민 의원도 뭐 조심스럽다는 말을 언급하면서도 징계 절차 돌입 자체가 중징계 사안이기 때문에 적어도 정직 이상의 징계가 나올 듯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변호사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건 이 내용보다도 혹시나 나중에 쟁송으로 너무 불거질까 봐 징계 수위를 조금 비교적 낮출 거라는 전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해임 면직까지 생각을 하다가 정직으로 내려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해임 면직 됐을 때 사실 해임 면직이 됐을 때는 지금 그러면 총장이 2명 생기냐. 왜냐하면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주면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하면 총장이 2명 생기는 거 아니냐. 혼란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조미연 부장판사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례적으로 9쪽에 걸쳐 이유를 썼어요. 보통 이유를 잘 안 쓰거든요. 서울행정법원에서 총장 손을 들어줬을 때. 그때 쓴 이유에 보면 자세한 얘기가 나오는데 뭐 총장의 임기제를 지켜야 되고 법무부 장관한테 맹종하면 안 되고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이런 얘기를 쭉 써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직무 정지에 대해서 집행 정지를 했다고요. 그러면 이게 해임이나 면직을 했는데 집행 정지를 또 해버리면 어떡하나. 정말 그 법조계 저희가 그냥 속된 표현으로 망신을 당하는 거 그 주체가. 근데 해임이나 면직은 대통령이 이거를 주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직보다 직무 배제를 하는 건 그냥 법무부 장관하고의 싸움인가 보다 이런데 그렇게 되면 대통령과 윤석열 총장의 시간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정치적 부담이 다 대통령에게 법적인 부담도 넘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정직을 해서 식물총장을 하고 대검 차장이 기대에 부응 못하고 있으니까 뭐 그리고 대전지검장도 마음에 안 드니까 인사 한 번 더 하고 대검 차장 마음에 드는 사람 데리고 와서 직무 대행을 시키려고 하나 법조인들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뭐 법조인도 뭐 일부일 수도 일부 있고 있죠. 뭐 야당 시각일 수도 있으니까. 저하고 친한 사람이니까 뭐 유유상종일 수 있어요. 예. 유유상 너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일단 뭐 그러니까 너무 또 중징계로 가면 윤 총장과의 행정소송 혹은 진흙상 싸움을 청와대나 법무부도 바라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요 검사 퇴직 후에 1년간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법을 발의했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출마 방지법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현직 공무원이 대선 주자로 언급되고 또 그것을 굳이 부인하지 않으면서 정치적 행보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 정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요. 민주당의 또 뜻있는 의원들이 법안 발의에 함께 동참을 해주셔서 앞으로 더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굳이 반대하실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이건 먼저 법리적인 것부터 좀 따로 볼게요, 위원장님. 네. 원래는 석 달 전까지는 사직을 해야 공직자가 선거일로부터 나갈 수 있는데
이거를 지금 최강욱 대표의 얘기는 검사 특히 법관은 퇴직 후에 1년간 공직 후보자로 출마 제한하자. 이걸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 법이 만약에 시행이 되면 지금 민주당이 이번에 국회의원 된 그 전직 판사분들 다 출마할 수 없죠. 이수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뭐 그만두자마자 바로 출마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년을 두면 그분들도 출마할 수 없게 되는데 물론 뭐 소급 적용이 안 되니까 예. 저는 정말 황당한 발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 시점에서 저렇게 검사 판사만 콕 찍어서 1년 동안 공직 후보 출마 제한하는 것은 내년 3월이면 그럼 그만둬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딱 윤석열 총장을 겨냥해서 하는 것이죠. 만약에 윤 총장이 대선 출마의 생각이 있으면 그렇죠. 내년 3월 자동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아마 저런 식이면 앞으로 이제 김근식 방지법, 이현종 방지법 뭐 이런 것도 만들지 않을까. 방송에 나와서 정부를 비판 못하는. 자, 이 법이라는 게 말이죠. 저렇게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법 만들고 하면 이거야말로 정말 직권남용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정말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저 법을 만드시는 솔직히 양심에 손을 놓고 해보십시오. 저게 지금 헌법에 위반 안 되리라고 보십니까? 아니 공직장에서 왜 검사 판사만 딱 떨어서 1년 동안 출마 못하게 합니까? 1년 전에 사퇴하게 합니까? 다른 공직자는 90일인데. 저는 아마 여당에서 더 반대할걸요? 왜냐하면 지금 뭐 출마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렇게 법을 어떤 특정인을 겨냥해서 이렇게 법을 만들어버리면요. 정말 법 질서가 정말 흔들어 갑니다. 이게 바로 보복입법 아니겠습니까? 딱 이야기해서. 아니 국회의원 보복입법 하라고 만들었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누가 봐도 공정하게 법을 만들어야지 딱 특정인을 겨냥해서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기 시작하면 정말 우리나라 법치는 가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출신 최강욱 대표가 이를 모를 리 없고 표적해서 법안을 발의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글쎄요, 뭐 이런 지지율들 최근에 뭐 오차범위 밖에 윤 총장이 가장 높이 있는 대선 지지율이 여러 가지 염두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지율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네. 그래서 뭐 지금 여론조사의 개요도 나가고 있습니다만 최강욱 대표가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했어요.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예상대로 언론은 저희도 포함된 건가요? 기승전 윤에게만 머무른다. 임기제 공무원을 두는 이유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데 있다. 아니 정치적 중립 지켜야 되니까 이 취지를 왜 이렇게 윤 총장 방지법으로 곡해하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저 입법을 발의하니까 그러면 윤석열을 내년 3월 이전에 쫓아내든지 아니면 대선에 출마 못하게 하려는 입법 아니냐라고 이제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데 다시 또 자기 SNS를 통해서 최강욱 대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윤석열 총장만을 겨냥한 게 아니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거다. 맞는 말이지요. 그리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걸 하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번에 발의하고자 하는 법에 판사와 검사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판사 검사에 대해서만 1년 전에 사퇴를 하게 한다면 저는 똑같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하려면 저는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도 1년 전에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있는 최강욱 비서관도 이번 총선에 30일 전에 사퇴하고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로 출마를 했어요. 본인도. 그러면 법관과 검사와 비슷하거나 아니면 법관과 검사보다 훨씬 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청와대 고위급 비서관이라든지 그다음에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도 대전경찰청장을 하다가 90일 전에 사퇴하고 지금 국회의원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경찰청장 정도의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경찰 간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열린민주당의 최고위원이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도 90일 전에 사퇴하고 총선 출마하다가 열린민주당으로 비례대표 출마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하면 자기들이 한 꿀은 다 빨아먹고 자기 국회의원 된 다음에 이제 와서 윤석열 될 것 같으니까 야 윤석열 막자 하는 거로 비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법관과 검사만 하지 말고 고위공직자 또는 고위경찰 당국자 그리고 고위 청와대 비서관 그리고 고위 장차관급 이렇게 다 했으면 좋겠고요. 더 하나 중요한 것은 윤석열 총장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자신 있고 당당해야지요. 누가 봐도 윤석열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면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자기들이 하는 윤석열 찍어내기라든지 윤석열 징계가 정당하고 자기들이 하는 공수처 출범이 정당하면 윤석열 총장이 야당 후보로 나오면 당당하게 맞서서 경쟁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걸 가진 입법을 통해서 우회로를 만들어가지고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고 따로 뽑아가지고 출마를 못하게 하려고 합니까? 자신들이 하는 짓이 옳은 거라면 윤석열 총장이 지지도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겨루어서 이길 생각을 하길 바랍니다. 김근식 교수님 최근에 정치권의 꿀 타령이 나오긴 했었는데 그래도 저희는 좀 더 품격 있게 꿀보다는 이득을 취했다 이렇게 좀 순화해도 되겠죠. 알겠습니다. 최강욱 대표의 윤석열 총장 방지법 발의법 논란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